저는 네트워크 장비들에 대해서 발표할 이서영입니다. 네트워크는 네트와 워크의 합성어이며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유무선을 통하여 연결한 형태입니다. 2대 이상의 컴퓨터를 연결하고 서로 통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네트워크의 가장 큰 장점은 파일 공유가 가능하여 사진, 음악, 비디오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대역 인터넷 연결 공유가 가능해서 각 PC마다 별도의 인터넷 계정을 구매할 필요가 없으며 한 대의 프린터를 여러 PC가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네트워크의 장점에 속합니다. 다음으로 단점은 파일 공유가 가능하다는 특징으로 인해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 등 원치 않는 정보를 받게 된다는 단점이 있으며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네트워크가 다양한 단말기와 접속함으로 인해서 보안상의 문제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변조가 가능하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의 종류입니다. 가장 작은 규모의 네트워크인 퍼스널 어리아 네트워크가 있고 그 다음에 근거리 영역 네트워크인 로컬, 대도시 영역 네트워크인 메트로폴리탄, 그 다음에 광대역 네트워크인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가장 작았던 건 퍼스널 에리어 네트워크고 가장 큰 거는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여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토폴로지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물리적인 배치 형태를 뜻하며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컴퓨터와 통신 장비 등을 케이블과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토폴로지 종류는 5가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형인데요. 성형은 다른 말로는 스타형이라고도 불립니다. 성형은 한 노드의 장애가 다른 네트워크 장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며 설치할 때 케이블 양이 많아져 설치 비용이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망형으로 메쉬형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거의 장점은 다수의 통신상이 통신할 수 있다는 장점과 선로 구성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형입니다. 이것은 구축이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으며 주 라인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을 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링형입니다. 링형은 통신 제어가 간단하고 신뢰성이 높으며 한 노드의 장애가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트리형은 성형에 비해 더 많은 노드 증설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전송 거리가 증가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랜 카드입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의 핵심 하드웨어로 랜 카드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혹은 이더넷 카드라고도 불립니다. 따라서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컴퓨터에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랜 카드가 필요하며 랜 카드는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물리적 연결뿐만 아니라 컴퓨터가 만든 디지털 데이터를 전기 신호나 전파 같은 물리적 신호로 변환하여 네트워크로 보내거나 네트워크로부터 받은 물리적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랜 카드는 서로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컴퓨터와 네트워크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입니다. 다음은 허브입니다. 하나의 네트워크 케이블을 트리 구조로 연결해서 여러 대의 단말기와 연결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허브는 일종의 멀티포트 리피터의 기능을 수행한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때 멀티포트는 다양한 기기로부터 오는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며 리피터라는 것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서 기기에서 오는 신호들을 증폭시켜서 전달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허브는 다양한 기기로부터 오는 전기 신호들을 받은 후 그 신호들을 증폭시켜서 다른 기기로부터 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단 허브에 접속된 모든 장비들은 하나의 충돌 영역에 있어서 소규모 기업이나 가정에서 PC를 연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더미 허브는 단순한 리피터 기능만을 제공하는 허브이며 인텔리전트 허브는 네트워크 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는 허브로서 SNMP
라는 기능으로 시스템 연결 상태나 트래픽 현황을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텔리전트 허브 기능이 스위칭 허브로 발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위치입니다. 스위치는 맥 주소와 포트 번호가 기록된 맥 주소 테이블을 가지고 있어 목적지 맥 주소를 가진 장비가 기록된 포트로만 프레임을 전송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맥 주소 끝자리가 0003이 목적인 프레임을 스위치로 전송하면은 스위치는 주소 테이블을 참고해서 해당 PC가 연결되어 있는 0003이라는 주소를 가진 포트 3으로만 프레임을 전송합니다. 따라서 맥 주소 테이블에 있는 특징 포트로만 전송되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네트워크 성능 향상과 보안성도 높아지는 효과를 줍니다. 스위칭 계층별 특징을 보면은 L1 스위치는 그냥 더미 허브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랜선으로 허브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포트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L2는 스위칭 허브이며 맥 주소를 읽어서 해당 노드에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L3는 L2에서 라우팅 기능이 추가된 것이며 브로드캐스트 트래픽으로 전체 성능 저하를 방지합니다. L4는 로드 밸런싱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TCP, IP 및 세션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패킷의 라우팅 및 로드 밸런싱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로드 밸런싱이란 서버가 처리해야 할 업무 혹은 요청을 여러 대의 서버로 나누어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L7은 어플리케이션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전 계층의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세밀한 제어가 가능한 네트워크 스위치입니다. 다음으로 라우터입니다. 컴퓨터 네트워크 간에는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는 네트워크 장치라고 하며 L3 계층에 속하는 장비입니다. 라우터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는 경로 결정과 두 번째는 스위칭입니다. 데이터 패킷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길을 검사하고 어떤 경로로 전송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지 결정하는 것이 경로 결정이며 경로가 결정되면 해당 경로로 데이터 패킷을 스위칭해주는 것이 스위칭 역할입니다. 다음은 게이트웨이입니다. 게이트웨이는 한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이동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지점을 뜻하며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통역사나 번역기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